지난 23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26만 6천 명보다 4.4% 줄어든 24만 9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48만 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계속 줄어들었고 처음으로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 또한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에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이며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프랑스 1.79명, 호주 1.58명, 이탈리아 1.24명 등을 봐도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6년 동안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280조에 달하지만 체감 효과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젊은 세대에서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출산이 이어지다 보니 소아의료 체계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소아청소년과는 2021년 지원율이 38%까지 급격하게 낮아졌고 지난 2022년에는 27.5%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소아과 폐업 현황을 보면 이제는 개업하는 의원보다 폐업하는 의원이 많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사항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2일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서 필요한 어떤 자원도 아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소아체계 또한 흔들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 원인과 해법은 보육, 주거, 교육, 고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저출산 해결을 국가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단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 당대표 방탄을 위해 다수인 숫자를 이용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간곡히 강구합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거로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법 파업이 만연하게 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통과로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은 악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야당의 입법 폭거는 농민들 간의 갈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고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 폭거입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출산 소아 의료체계 위기와 같이 국가 소멸의 위기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절제절명의 시기입니다. 방탄국회에서 빠져나와 정부 여당과 함께 민생을 챙기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